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국산차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판매량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해왔던 이유는 뭔가요? 가격이 비싸거나 출시 타이밍이 늦거나 아니면 아예 신차를 출시하지 않거나 이러면서 항상 뒤처진 거죠. 그런데 기대 안 했던 신차 하나가 기대치를 갑자기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쉐보레가 공개한 트랙스 풀체인지인데 유일한 걱정거리가 뭐였나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런데 공개된 가격을 보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든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랙스 풀체인지 뭔가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1차적으로 마음에 걸렸던 게 차체 크기죠. 이전 세대보다 커지면서 지금 팔리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더 큰 차로 나왔거든요. 그냥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캐스퍼랑 코나가 있었는데 캐스퍼가 풀체인지 되면서 코나보다 더 크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름은 여전히 코나보다 작은 캐스퍼인데 가격은 코나보다 더 비싼 캐스퍼가 되는 거죠. 트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작은 차였는데 세대 교체가 되면서 크기가 더 커졌고 이 소리는 이름만 트랙스고 가격은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개된 가격이 좀 놀랍습니다. 2,88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전 세대 트랙스보다 30만원 정도 저렴해진 거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270만원이 저렴한 겁니다. 크기도 커지고 세대 교체도 됐는데 오히려 구형보다 저렴해졌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오묘한 겁니다. 한국 가격도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랜저도 풀체인지 되면서 1,000만원이나 비싸진 와중에 신형이 구형보다 저렴한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선 트레일 블레이저랑 판매 간섭이 일어난다거나 트레일 블레이저 차주들이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건 뒤로 미루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좋은 것부터 보면 한국 GM의 투자를 비롯한 신차 출시와 생산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한국 GM이 자동차 생산량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연수출 물량도 50만 대까지 올린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면요. 한창 말리부랑 올란도 같은 차들이 잘 나갈 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연 생산량이 44만 대 정도였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겠다는 소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브랜드인 르노코리아랑 비교해봐도 얼마나 많은 생산량인지 나타나죠. 한국 GM 역대 최대 생산량이 2007년에 기록한 94만 대거든요. 이 정도까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전성기 시절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의 역량과 역할을 키우겠다는 의지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투자 계획하고도 연결됩니다. 올해가 GM이 한국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공개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생산은 2,600만 대 정도를 했고 투자는 9조 이상, 수출도 2,400만 대로 꽤 많습니다. 이걸 공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로 노력해왔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할 거니까 믿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봐야겠죠. 그냥 보기엔 굉장히 계획이 탄탄합니다. 일단 올해 창원 공장에 9천억을 투자했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랑 뷰익 앙프로 GX도 수출 물량 3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부평 공장에 2천억 투자를 완료했고 GMC 시에라 드날리의 도입도 선언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트레일 블레이저랑 또 다른 글로벌 신제품을 도입해서 수출 물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흑자 전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기억해 주시고 2025년에는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트랙스 풀체인지의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된 건지 감이 오지 않나요? 트랙스 풀체인지라는 차가 단순히 트랙스 이전 세대를 대체하는 차세대 모델이 아니라 한국 지사의 입지와 역량을 키우고 한국 투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고 이 명분을 이용해서 한국 투자를 이뤄내면 말 그대로 한국 시장을 허브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트랙스 풀체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구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된다면서요. 미국은 이렇게 팔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미국보다 비싸게 팔기도 참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기대되고 현대차의 대안을 찾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땡큐인 거죠. 저도 가격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심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워딩은 얼마나 꼼꼼히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최근에 공개된 계획을 다시 보면 빈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볼까요? 크게 9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새로운 계획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출 물량 50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거, 흑자 전환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죠. 그냥 현대차 그룹이랑 비교해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전기차 부문은 내연기관이랑 전기차의 홀류 생산 체계를 만들고 전기차 전용 라인을 늘리고 PBV 부문은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신사업 부문은 다양한 분야별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을 아예 버리지 않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3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는데 딱 봐도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걸 했다는 내용이
내용이 아니라 죄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한국제임은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고작 3가지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계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들이거나 확신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당장 수출 50만 대를 늘리겠다고 한 게 트레일 블레이저랑 또 다른 신차의 수출을 극대화하면서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차종을 많아봤자 한 종 정도만 더 추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알만한 분들은 알잖아요. 투입되는 차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언제 어떤 신차를 출시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걸 못하면 볼트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8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년에 흑자로 바꾸겠다고 목표로 잡은 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면 한국에 추가로 차를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투자 규모도 줄이고 지금처럼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겠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지금 GM이 그룹 차원에서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것처럼 하는 모든 행위들이 과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창원 공장에 9천억을 투자해 준 거, 이건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9천억을 투자하는 동안 다른 공장 문은 닫아버린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이건 투자로 인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공장에서 만들던 차가 50대, B 공장에서 만들던 차가 50대였습니다. 그런데 A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면서 80대를 만들 수 있게 된 상황에 B 공장은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총량으로 따지면 뭔가요? 투자를 했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규모는 축소된 거 아닌가요? 이건 투자라 볼 게 아니라 원래 현상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처럼 말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일정 지역에 투자를 하면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따른 책임감도 일정 수준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관심 없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이익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계속 투자의 결과와 총량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한번 볼까요? 창원 공장 투자에 집중하는 동안 부평 2공장은 폐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지역 경제에 당연히 큰 타격이죠. 군산 공장이 폐쇄됐을 때도 지역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인천에 있는 공장이 폐쇄되면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금 한국GM 노사가 11월 26일부터 부평 2공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던 말리부랑 트릭스가 단종되면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일하던 공장 근로자들을 죄다 실업자로 만들 순 없잖아요. 다른 공장에 배치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사측에서도 충분히 궁금하고 올해 안으로 부평 2공장 근로자 1200명 정도를 창원이랑 부평 1공장으로 나눠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 투자를 한 창원 공장에 배치되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평 2공장 폐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기차 유치 문제도 계속 거론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전기차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고 이건 결국 예정대로 공장을 폐쇄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GM 직접 고용 인력만 11,500명이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 1차부터 3차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더하면 52,1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제조업 취업자가 35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중에 한국GM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받는 추정 임금 총액만 2조 8,800억이 넘고 이건 조사 당시 인천 지역의 총 생산인 80조 6,800억의 3.6%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기차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부평의 핵심 키워드였는데 결국 지금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정말 두렵고 치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공장 가동률을 근거로 노조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현대차는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가동률 자체는 100%를 넘는데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GM 공장은 지난 몇 년간 효율이 최악입니다. 이게 약간 악조건이 있습니다. 현대차처럼 그랜저나 소렌토 같은 차들만 생산하는데 가동률이나 효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국GM 공장은 잘 팔리는 차들을 배치해줘야 공장 가동을 늘리는 건데 수요가 없는 차만 배치한다면 효율은 무슨 가동률도 못 늘리죠. 당장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다마스랑 라보 단종됐죠. 스파크 단종됐습니다. 말리부랑 트렉스도 단종입니다. 죄다 단종되는 차들만 한국에 배치해놓고 가동률이랑 효율을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보고요. 배치되는 차종들이 어떻든 간에 가동률이랑 효율 같은 걸 근거로 공장 입지를 점점 줄여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 있던 흑자 전환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당장 트릭스 풀체인지가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도 생산의 총량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걸 진짜 좋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릭스 풀체인지를 기다리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맞는 방향인지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